41살 이기덕이라고 합니다. 회사원이고요. 제 차 터빈업 하러 왔습니다. 뭐 배기 튜닝이랑 고맵 튜닝 돼 있고요. 터빈업은 뭐 예전 차도 했었지만 아무래도 갈망이 있어가지고 좋은 기회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엑스카르고 XT30 제품을 쓰는데 추천해 주셔서 사용하고요. 이따 영상으로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공기를 불어넣어 엔진의 출력을 높이는 과급기를 더 큰 용량과 효율을 가진 것으로 교체하는 터빈업 튜닝.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씩 같이 둘러봅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가장 먼저 기존에 있는 부품을 좀 떼어내야겠죠. 후드 아래에서 순적 스트로퍼와 인테이크를 탈거했고, 차체 하부에서는 배기 등을 분리하고 전면부 하단을 보호하는 언더커버도 벗겨냅니다. 각종 센서류, 흡배기 파이프와 쿨링 라인을 분리하고 배기 파이프와 브라켓의 결속을 풀면 배기 매니폴드를 통째로 드러낼 수 있죠. 탈거한 자리에 추가로 또 해야 되는 작업이라도 있는 걸까요? 지금 브라켓에 탈거하고요. 공적 터보 처음에 냉각을 위해서 물라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새로 인스톨될 거는 이제 오일로만 냉각이 되는 터보여갖고 물라인 서로 이제 막아주는 작업? 신경 쓰죠. 내구성 때문에 이렇게 물라인이 들어가는데 스페인용은 물라인이 없어요. 냉각수가 터보차저를 냉각시킬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 순행 라인을 막는 작업입니다. 나중에 혹시나 원상복귀 시킬 것을 고려해서 라인 자체를 없애진 않고 터보차저 입구와 출구 라인을 금속 관을 통해 바로 이어주는 쪽을 선호하신다고 하네요. 터보차저 쪽에서 들어가는 거랑 나가는 쪽이랑 다이렉트로 이래야지 나중에 원복할 때도 이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걸 자르거나 하면은 나중에 원복할 때 불편하니까 원복할 때까지 생각해갖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터빈업은 터보차저의 교환만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메이가스를 이용하는 터보차저의 특성상 원활한 배기 흐름과 압력 조절 등의 역할을 같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 매니폴드의 구조나 형태 자체에 따라서도 차의 출력이나 반응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튜닝 매니폴드 장착은 거의 필수죠. 순정보다 더 매끈하고 가벼운 형태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내구성 측면에 있어서는 순정보단 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나름대로 최상의 내구성을 가져가긴 해야 하므로 장착 전 각 개소마다의 추가 용접 부품에 보강을 거칩니다. 뭐 터보차저는 배기가스의 힘으로 임펠러를 돌려서 흡기로 공기를 빨아당기는 구조고요. 순정 터보차저들은 반응 때문에 상당히 작게 만들어져 있고요. 튜닝용들은 그런 걸 좀 감소하더라도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임펠러가 좀 큽니다. 이제 보시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임펠러 사이즈가 커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대신 초반 반응은 조금 떨어지는 대신 출력은 많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세팅이 가능하고요. 전용 하우징이에요. 이게 좀 얍삽하게 생겨갖고 반응도 되게 빠르고 작업성도 굉장히 좋고. 터보차저 하우징을 따로 분리해서 배기 매니폴드 쪽에 미리 장착해보는 모습입니다. 각 개소의 볼트 너트를 확실히 조이고 고온 고압에서의 내구성을 위해 용접으로 또다시 보강합니다. 볼트로 만들어 놓으신 건 지기 같은 건데요. 젠쿱 2.0의 엔진룸 공간, 그리고 배기 머플러 연결부와 딱 들어맞는 형태의 관이시기를 통해 터보차저와 배기 매니폴드의 구성을 큰 시행착오 없이 바로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작업자 입장에선 상당한 편리성을 갖고 있을 겁니다. 터보차저를 구성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점점 더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부품은 웨이스트게이트라 불리는 파츠인데 공기 중 불필요한 부분이 빠져나가는 토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기저기서 다양한 형태의 파이프들을 찾아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파이프들은 터보차저에서 머플러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살짝 좀 애매한 모양이긴 하죠. 이럴 때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가공하나요? 그게 낫죠. 수정 많이 하는 거. 조금씩의 가공과 수정을 통해 모양을 잡아 나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형태가 잡혔습니다. 파이프 사이를 용접으로 확실하게 붙여놓고요. 각 연결부와도 잘 닿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가접을 통해 위치를 잡아주고 엔진룸 내에도 진짜로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하러 갑니다. 대충 위치가 확인된 후에는 본 용접에 들어가는데요. 정말 용접 개소가 많죠. 웨이스트 게이트를 다시 분리를 해서 스프링 같은 걸 넣네요. 이 웨스트 게이트 속 내부에 공기가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 6개로 조합표로 해갖고 0.4반가부터 1.7반까지 표가 있어요. 표대로 뭐 2가지나 3가지나 조합해갖고 고정 부스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건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그리드 전자부폰이 들어가요. 실내에서 임의로 차주분이 로우 부스트, 하이 부스트 세팅할 수 있고, 부스트 내리거나 올리거나 굉장히 용이한 제품이어서 요거를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바 정도만 세팅을 하고요. 하이 부스트 같은 경우는 전자부터로 세팅을 할 것 같습니다. 스프링이 제법 세기 때문에 확실하게 누른 뒤에 볼트 체결하고 텐션이 들어간 웨이스트 게이트를 다시 장착을 해줍니다. 이번엔 웨이스트 게이트에서 빠지는 공기를 배기 라인과 합류시켜주는 부분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배기 매니폴드 작업은 얼추 끝난 모양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업 공간은 엔진룸으로 넘어온 걸 볼 수 있죠. 알루미늄 가느로스를 파이프와 전선을 찌우는 중인데 터보가 위로 올라오면은 열이랑 가까워져요. 녹지 말라고 바늘 작업 진행해 주는 겁니다. 순정이랑 레이아웃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비해갖고 호스가 둘러져 있는 저 위치에 터보가 들어가는 거죠. 필요한 사전 작업들이 끝났으니 이제 진짜로 매니폴드를 결합해줍니다. 순정 파츠보다 훨씬 작고 간단한 구성이니만큼 이후에 정비성에 있어서도 생각보다 용이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터보에 걸리는 부스트압을 조절을 하기 위한 라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게이트라는 거는 터보차저로 가는 배기가스를 중간에 빼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스트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얘 같은 이제 부스트 제어가 어떻게 되냐면은 배기가스를 터보차저로 안 가게 중간에 빼버리면은 부스트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게 웨스트 게이트라는 건데 구멍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요거는 작업의 편의성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고, 요 레이아웃에 맞게 열이랑 좀 가장 떨어지는 자리로 해서 자연스럽게 진공 라인을 맞추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호스 꽂으려고 하는 그런 용도의 닛불이에요. 부스트 컨트롤러가 공기로 작동하는 걸 갖고 에어 들어가는 라인이에요. 프로백비랑 연결될 진공 라인을 미리 조립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스트라는 건 대기압을 얼마나 더 압축시켜서 밀어넣어준지를 알려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압보다 더 큰 압력의 공기가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높은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운전석에서 조정할 전자식 부스트 컨트롤러. 이건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 공기 신호가 들어가면 이렇게 통과시켜줘요, 공기를. 웨스트 게이트 쪽으로 공기량을. 이게 부스트 수정하는 공기 라인이에요. 수정을 하고 실내에서 모니터로 제어하는 겁니다. 메인 컨트롤 모듈을 엔진룸에 설치를 하고 배선과 에어라인을 계속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식이기 때문에 ECU를 거치는 작업도 하는 것 같고요.
에어라인 구성은 터빈업 내내 이루어진 작업이나 다름없긴 해요. 떼어뒀던 센서류도 다시 연결하고 위치도 확실하게 잡았으니 터보차저의 임펠러와 하우징을 결합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직경이 좁고 일달한 파이프들을 꺼내고 계시는데요. 이 파이프들은 터보차저의 오일 라인을 구성하는 데 쓰여지죠. 조립된 후에는 물을 틀어서 확실하게 기밀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은 오일 라인 구성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5리터. 터빈을 한 바퀴 돌면서 냉각을 시킨 오일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흡배기 구성, 오일 라인 작업 등 차체 하부에서 해야 될 작업을 마무리하고 탈거에 뒀던 언더커버를 결합합니다. 차체 하부에서 작업은 이제 끝!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흡기를 튜닝할 차례입니다. 배기 파이프처럼 흡기 파이프도 알맞은 형태의 파이프를 골라서 대보고 맞춰보고 안 맞으면 자르고 가공해서 맞춰 나가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저 버섯처럼 생긴 게 튜닝용 오픈에어 필터인데요. 엔진 안으로 공기를 다량으로 더 신선하게 공급하기 위해 장착하는 파트죠. 이건 블로우프 밸브입니다. 이 블로우프 밸브가 장착되는 부분의 파이프를 가공 및 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웨이스트 게이트가 필요 없어진 배기가스를 머플러로 빼는 역할이라면 블로우프 밸브는 터보로 들어가면서 흡기관에 남아있는 공기를 밖으로 도로 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흔히 튜닝카 하면 생각나는 휘웅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 비둘기 소리가 바로 여기서 나는 소리예요. 압력이 과다하게 남아서 터보차저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공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운전석 실내에 부스 컨트롤을 장착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작하기 적당한 위치를 선정하고 바로 작동이 가능하도록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튜닝된 터보차저는 순정보다 더 큰 압력과 열을 발생시킵니다. 때문에 보통 차량 이상으로 단열에 더 신경 써줘야 되죠. 고무나 플라스틱 부품이 붙지 않도록 알루미늄 방열 플레이트를 덧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완성됐다는 느낌이 상당하죠. 탈거한 순정품은 만약을 위해 다시 가져갑니다. 작업 끝! 새로 장착한 파츠에 맞는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이제는 ECU 매핑이란 걸 새롭게 할 차례입니다. 다이나모미터, 줄여서 다이노라 불리는 동력 시험대 많이 보셨죠? 저 위에서 일정 패턴의 엔진 주행을 통해 차량의 ECU에서 더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줍니다.
다녀오세요. 야타. 에? 야타. 컨트롤 세트하는 방법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예상 마력보다는 좀 작게 나왔지만 그 안정성 위주로 세팅했기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에 왔는데 8시 반이에요. 생각보다 작업이 좀 길어져서 안 피곤하다고 하면은 뭐 거짓말이겠지만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 터빈업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도 배운 것도 많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튜닝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튠업이나 또 빌드업이나 뭐 드레스업 같은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것저것 보고 될 수 있으면 직접 시도도 해보고 뭐 그런 욕심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